텐데요. 자, 제주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고 그 이후에 12년 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한번 보시죠. 10년 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이념이란 것을 알지 못해도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도 없이 함께 행복할 수 있었던 죄 없는 양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학살을 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토대 위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4.3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사실 이 4.3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쪽에서는 빨갱이들의 사주를 받은 그런 봉기였다. 좌익들의 봉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국가가 이 국가 권력을 포괄적으로 양민들에게 행사한 것이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주장이 있어 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낡은 이념의 틀에서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그러면서 사례들도 막 들었잖아요. 네,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사례로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4.3에 참가해서 총상도 입었던 분이 막상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는 당연히 참전을 해서 청년으로서 북한과 싸웠던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를 예로 드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뭐 이게 계기가 어떻게 된 거냐, 촉발이 어떻게 되냐. 실제로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과거에 일본의 잔재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바람에 1947년 3.1절에 문제의 불행의 씨앗이 커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에 있던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가를 했었던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1년 정도의 그 불만이나 이런 거를 응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시 이념적으로 뭐 좌익이 활동을 해서 남로당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섰던 것뿐이지 그 이후에 사실 그 번졌던 사태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 양민들 누구를 향해서 가리지 않는 어떤 아주 가혹한 그 국가의 공권력의 폭정이 행해졌던 거거든요. 그거를 문 대통령은 자, 이념 때문에 이게 옳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촉발된 거를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만큼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데 이제 와서 이걸 왜 따지냐라는 메시지를 오늘 내놓은 겁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가자라고 한 거죠. 그 지금 사례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창기라는 분은 군경에게 4.3 당시에 총상을 입었지만 한국전쟁, 유교가 발발하니까 해병대 3기로 입대를 해서 북한군과 싸웠고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석을 했었다. 그리고 아내와 부모, 장모와 처제를 모두 잃은 김태성이라는 분도 혈서를 쓰고 전쟁이 나니까 그 군대에 입대했었다. 봐라, 이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그렇게 매도해서 했지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은 애국자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그런 좌우의 잣대로 4.3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주 4.3 추념식에는 여야 대표들 모두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석을 했습니다. 전부 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는데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제주 4.3 추념식을 좌익 폭동에 희생된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생각을 정확히 읽지는 못하겠는데 저는 사실은 이 4.3 사태를 단순화시켜서 그 구도를 보면 애초에 촉발된 계기가 된 거는 말씀하셨듯이 그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 공간에서 이제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킨 게 계기가 됐고 그 폭동을 국가 권력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게 과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양민이 학살된 이런 사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실은 이거는 좌우 이 진영 논리로 대립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성격의 말하자면 민족의 비극일 수 있는데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아까 이수기 기자 말씀하셨지만 좀 보수 진영의 사람들 또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이 사태를 조금은 서로 다르게 약간 편파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 유감스럽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낡은 이념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마도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이 보수 이 우파 쪽의 이 정서랄까 이런 거를 이제 대변하는 차원에서
좌익 폭동군 세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넋을 기리는 행사다. 이렇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다소 편파적인 시각에서 이 사태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기존에 가져왔던 그런 방식인데 예. 어떻게 보면 저런 제주 4.3 같은 것은 보수 정권이 그동안 오래 집권을 했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좀 보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예.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처음으로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러죠,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에 모이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면서 이 행사가 특별히 치유하고 화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 모든 남녀가 항구적인 연대, 평화를 그런 바탕으로 하는 세상을 건설하는 데 계기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제주 4.3 기념사업회하고 이제 제주도민들이 사실은 그 교황청 측에 좀 청원을 한 내용입니다. 아, 청원을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천주교 제주교구 측이 지난달 26일, 그러니까 8일 전에 이제 그 메시지를 요청했는데, 그야말로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는 게 천주교 측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도 이미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그때 4.3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아픈 현대사의 상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그 한국 쪽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저런 메시지를 보내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행사 70주년 행사에는 가수 이효리 씨, 저희 무슨 JTBC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효린의 민박 거기에 나오지만 제주도에 살고 있잖아요. 뭐 꽤 오래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화면 보십니다만 가수 이효리 씨가 사회는 아니었고 예. 무슨 내레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시도 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개도 했었는데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원래는 이제 사회를 맡는 걸로 알려져서 그랬었는데 사회는 이제 아나운서가 따로 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효리 씨가 그 내레이션을 맡아서 시를 몇 수 그 추모 시를 읊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제주도 유족 중에 한 분이라고 한 분이 그 이효리 팬카페에 사회를 맡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를 올리면서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유를 대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약간 그 추모의 장이 연예화되지 않을까라는, 가벼워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친인척이나 후손도 아니고 뭐 또 제주도민도 아닌데 약간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게 조금 좀 불편하다 이런 예, 얘기인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쁘게 보면은 뭐 이효리 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안티팬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의 그 성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효리 씨는 제주도에 지금 오래 내려가 살고 있으면서 그 제주도를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효린의 민박에서도 이 4.3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면 이 4.3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밝은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이 다크 투어리즘의 그 다크한 부분도 좀 보는 게 역사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 섭외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